안녕하십니까.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명현입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이 작전 수행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염원을 받아 다마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3차례나 거부하였고, 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금융로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및 군용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사망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났어야 했겠지만,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출발 당시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우리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하였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법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하여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해 행위는 결국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최상병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공수처 처장,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하여 이들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이 토대로 공수처 전 현직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주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관련 수사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출국 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공관적으로 임명되어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수사 대상을 외국으로 도피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 시대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 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입건 및 수사에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은 당초
박정원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이종석 전 장관의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련된 고발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하여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사무실 PC를 이미 교체하였고 특검은 교체된 PC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은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유기 등 우리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융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구명로비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외압 사건 주요 국면에 금융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대상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검법에 명시된 이종호를 통한 금융로비 의혹의 경우 임성근은 국회 증인으로 나와 이종호를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임성근과 이종호는 최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호가 2022년경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종호는 멋진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해방 참여 인물들과 함께 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2023년 7월 최상병 사건 직후 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정의 부탁을 받아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종호 측근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 이종호, 임성근 및 멋진 해병 단체 대방 멤버들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최상병 사망사건 발생 5일 전 김장한 목사가 해병대 일사단에 방문하여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사실, 윤석열이 격려한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장한이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 김장한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사실,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임성근 부부와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사실 등을 김정한이 임성근 규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김정한, 한기붕이 특검의 소환 자세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례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구명노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사 결과를 마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특검의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본들과 수사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유관석 특검본님, 이근규 특검본님, 김숙정 특검본님, 정민영 특검본님, 김성원 사장검사님, 전대원 부장검사님, 신강재 부장검사님, 강일구 청장님, 이분들이 이 사건을, 이 특검을 수사를 하신 수사팀장님과 특검본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수사기간 내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특검의 수사 활동을 꾸준히 취재하여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수사기한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